OECD 국가들의 도시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복지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탓에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학교 측이 이들을 분 단위로 계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송 사과가 높은 품질로 비싸게 팔리면서 다른 지역 사과를 청송 사과로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우체국인데요. 설 선물을 나르느라 분주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복지와 증세 논쟁이 뜨겁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여당 지도부까지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잉 복지를 걱정할 정도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자살률은 OECD 국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9.4명이 목숨을 끊어 OECD 평균 12.1명의 2배가 넘습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평균치와의 격차는 오히려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하루 40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해마다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살 충동의 첫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이고 이는 부족한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소셜 서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멕시코와 같은 10.4%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도 27개국 가운데 꼴찌 다음인 26위에 그쳤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별도의 세금이 없고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쓰는 복지비도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10%에 그친 결과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계속 경쟁에 내몰리면서 어떤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달려야 하는,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태해진 만큼 과잉 복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에 있는 것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동구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장기적으로는 3호선이 사실상 순환선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삼격동에서 열린 민생 현장 시장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3호선을 동구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최초로 밝혔습니다. 지금 3호선이 범물까지인데 범물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동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 범물역에서 혁신도시 간 13km를 잇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혁신도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있는 동대구역까지도 3호선을 연장할 계획이어서 완공될 경우 사실상 순환선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추산한 건설 비용은 4,800억 원, 국비 60% 지원에 시비 40%가 들어가야 해 대구시 재정이 변수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또 동대구역에서 엑스코를 연결하는 6km의 도시철도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나오는 노선을 동대구역에서 유통방지 가더라도 어디를 거쳐가고 어떻게 연결하면 좋으냐는 이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건물에서 혁신도시까지가 연결이 되면 일단 그것이 돼서 그게 다시 동대구 오고 동대구에서 엑스컴이 말하자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대구시는 두 사업 모두 재정 부담이 큰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예타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지역의 돌봄 전담 교사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일부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채용 계약서를 봤더니 학교 측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에서 올해로 8년째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희숙 씨는 해마다 채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10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주 5일 꼬박 근무를 하면 총 14시간 40분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면 몇 년을 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월차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노린 학교 측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죠. 매월 2월달 되면 교육청에서 채용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하죠. 선생님들은 전부 다. 경북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며 처우 개선은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 요구라든가 학교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거나 혹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약은 사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 돌봄 전담사 700명 가운데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교사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거나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계약하는 이른바 시간 쪼개기 꼼수 계약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5대 광역권 경제 동향을 보면 대구 경북권은 전년 동기보다 생산은 4.9%, 수출은 7.6% 감소해 감소폭이 5대 권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대경권은 또 취업자 수는 1.8% 증가했지만 소비는 4.4%, 건설 수주는 4.6%가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으며 인구도 3,200여 명이 유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작에서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경상북도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전통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융합해서 경북만의 특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거둔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학 측 패소로 확정되면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가 경북대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그리고 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돌려주라고 판결한 금액은 모두 90억 7천여만 원, 1인당 평균 187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습법으로 볼 만한 정당성과 합리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라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반환이 되어야 하고 기성회비의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국립대생 3천여 명이 처음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38개 국립대가 2010년 이후 4년 동안 시간 강사료와 공공요금, 교직원 임금, 자산적 지출 등 정부 지원 부족분을 메운 기성회비는 2조 5천여억 원으로 전체 기성회비 5조 1천억 원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동안에 부당 징수했던 기성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당장 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고에서 집행해야 할 국립대 운영비를 기성회비에서 충당한 것인데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대학교 김사열 교수와 공주대 김현규 교수, 방송통신대 류순호 교수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 3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했는지 밝히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소모적인 행정소송과 상급 법원 제소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맘때 가장 바쁜 곳이 바로 우체국인데요. 지역에서만 300만 개가 넘는 물량을 배달하느라 택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설 선물 배송 현장을 양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을 맞아 전달할 선물들이 수레마다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분류된 물건들은 차곡차곡 트럭에 실립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보내온 설 선물들은 이곳 대구 우편 집중국에서 분류됩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오는 18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소포 물량은 320만 개, 하루 평균씩 9만 개로 추정됩니다. 경기 불황 탓인지 지난 설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평소 소통 물량보다 약 2.5배 정도 증가되고 있어 소통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약 100여 명 정도 채용하여 집중국에서 우체국으로 이동된 소포를 배송지로 전달하는 집배원들도 소포를 가득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늦을새라 도심을 누비고 몰려드는 문의 전화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요즘 택배 물량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한 배 정도가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 먹는 시간은 뭐 국히 그 평상시보다는 따로 없고 그냥 뭐 짬난 대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그냥 때우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설 명절 이전에 도착하려면 가급적 내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산물이 쏟아지다 보니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과 원산지를 속이는 이른바 상자갈이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일 포장이 한창인 경북 영천의 한 선별장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사과를 담고 있는 상자에는 청송 꿀사과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를 유명 원산지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상자갈이 현장입니다. 유통업자 박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영천과 포항, 영덕 등지에서 사들인 사과 240톤을 청송 사과로 표시된 상자에 담아 서울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1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대구 도매시장에 사과 60톤을 유통시킨 또 다른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이나 중소매업자들이 청송사과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생산된 양은 한정되는데 그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타 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서울 도매시장에서는 청송 사과가 다른 지역 사과보다 20에서 50%까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주 배와 상주 곶감 등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다른 농산물들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유명 산지를 내세워서 농산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013년 6월 침수 개선 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청 48살 이모 계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월 평화 배수펌프장 펌프 설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54살 이모 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휴게소 앞에서
45살 권모 씨가 몰던 16톤 트럭의 앞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화물칸에 있던 길이 1.5m, 두께 20cm 정도의 트레일러 부속품 20여 개가 고속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뒤따르던 차량과 반대쪽 차량 등 차량 9대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고속도로 양방향이 30분가량 부분 통제됐습니다. 김경수 대구 고등검찰청장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수 대구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수사하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검사로 꼽힙니다.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했으며 서울 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옮겨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방송을 통해 모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오늘 대구와 경북 사회복지모금회에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대구문화방송이 모은 성금은 대구 3억 7,400만 원, 경북 2억 5,200만 원 등 모두 6억 2,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0.6%, 0.2% 올랐습니다. 이는 전달 0.9%와 0.4%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도 대구 0.5%, 경북 0.1% 올라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8.3%와 5.3% 올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0살 김모 할머니가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목조 가옥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종업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PC방에 위장 취업해 금고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PC방과 편의점에서 모두 16차례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추가 범행을 하려던 김 씨를 추격 끝에 검거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2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동안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마련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합니다. 또 35개 병의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윷놀이와 연날리기, 마을 둘레길 걷기, 선비 문화체험 같은 설맞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구시 동구 서호동 진병원 앞 상수도관이 파열돼 차도 약 3제곱미터가 침하되고 상수도관에서 나온 물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지만 인명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는 지하철 반야원역 이동 편의시설 공사 중에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열됐다며 반야원역에서 신기역 인근 주택에 수도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